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시사 토크의 1강 황희찬입니다. 공자께서 꿈꿨던 도성 독립의 대동세계를 위하여 되게 좋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얘기를 나눠줄 대한황실 콘텐츠 학회의 이상명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는 청년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리고 청년 사업가이신 홍조경 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얘기 좀 나눠볼 주제라기보다는 하여튼 얘기거리는 며칠 전에 치러졌던 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소소한 얘기입니다. 선거를 이제 치르고 또 선거 이렇게 하는 운동들도 많이 보셨을 테고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매번 이제 때마다 선거 치르잖아요. 네. 그 이제 선거 치르는 모습이 좀 많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냥 한 몇 달 전부터 그냥 날짜가 다가오면 또 그냥 치열해지잖아요. 네. 굉장히 과열도 되고. 그래서 온통 온 나라가 그냥 이렇게 선거 가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인데 선거를 이렇게 투표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투표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투표했습니다. 국민의 3대 주권이 있습니다.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 3대 주권. 왜 갑자기 그렇게 여쭤보시는? 그래서 일단 투표하셨잖아요. 네, 그 네. 투표권 네, 있어요. 투표권 했어요. 네. 그다음 우리 3대 권리요. 3대 주권이 있습니다. 3대 주권. 3대 권리하고 3대 주권은 다른데 저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투표권, 저항권, 그다음에 혁명권입니다. 그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주인으로서의 권리거든요. 주권이거든요. 주권. 이게 주인 주자잖아요. 네. 주인이 갖는 주인으로서의 권리. 그래서 주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투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이 있고, 그 다음에 혁명할 수 있는 혁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잘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번 선거 치르시면서 좀 어떤, 그냥 뭐랄까, 이게 그 풍경이나 광경을 보면서 느낀 네. 이런 점들은 혹시 있으세요? 예전에 비해서 조용하게 치러졌다? 예전에 비해서? 네네. 아, 선거 기간이 좀 활동하는 네. 그 기간이 좀 줄어, 네네. 줄어서 그런지 굉장히 그냥 많이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다. 3월 말부터인가 운동기간이었잖아요. 14일 동안이었나요? 그죠. 14일인가 네네. 아무튼 그랬을 거고. 네네. 그런데 우리 홍정형님은 어떠셨어요? 선거 지르는 모습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벌써 4년이 지났구나. 또 지금 이게 선거운동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왜 항상 봄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꼭 이렇게 벚꽃 피고 이럴 때 이제 사람들 많이 다닐 때 이제 또 선거운동도 함께 하더라고요. 주장하시는 분들, 저희 동네 분들 이제 공약 같은 것도 보고 했는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참 뽑을 사람이 없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예. 누굴 뽑아야 될까? 뽑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그래요. 생각. 저도 그런 말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어떠세요? 화면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화면. 네. 거의 반으로 나눠져서 색깔이 반반이네요, 다르네요. 반반. 제가 이거 이제 실시간 이제 개표 결과 그 뉴스 이렇게 뜨는 걸 보고 딱 보고 제가 여기서 캡처를 한 거예요. 네. 정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은 왜 이렇게 딱 갈라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슬프다, 진짜.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라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딱 이렇게 된 거잖아요. 좋아. 좌파 하잖아요, 또. 네, 네. 그런 것도 좀, 제발 좀, 이젠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듣기가 너무 싫어. 아니, 나는 그냥 국민이 대한민국 파지.
내가 무슨 좌파 우파를 자꾸 이렇게 갈라치는 거, 네. 이 나누는 거 이거. 예? 이거를 정치인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도 이렇게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참 제가 볼 때 그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표를 결집하는 거는 좋을 수가 있는데 국민들은 아주 정말 지친다는 거죠. 나는 무슨 파도 없어요, 사실. 근데 왜 자꾸 파를,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한번 그거를 뭐 캡처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영국의 어떤 기관에서 자신들이 너무 갈등 지수가 높아져가지고 갈등 조사를 했대요. 갈등 조사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나누는 거야. 뭐 정치, 그다음에 뭐 세대 간, 소득, 뭐 여러 가지 주제를 해서 네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갈등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다른 나라도 좀 해야, 영국이었던가 그래. 근데 영국에서 이거를 갈등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다른 나라도 있어야 비교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거 대한민국이 꼴찌예요.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갈등 지수가, 아니 꼴찌가 아니라 1위. 갈등 지수가 1위. 정치 1위. 정치 갈등 1위. 남녀 갈등 1위. 세대 갈등 1위. 소득 가지고 갈등 1위. 막 그래가지고 갈등 공화국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나온 게 있어요. 그 영국 그 기관에 이거 뭐냐 이게. 그래서 갈등. 이거 갈등. 이 그림만 보더라도 너무 명백하게.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제가 글을 썼어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잖아요. 글을 썼어요. 이게 뭐냐? 이거 삼국시대다. 이거 삼국시대. 이 삼국시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 위는 고구려, 네. 요 백제. 신뢰잖아요, 이거 딱 지금. 네. 그렇네요. 아니, 세상에. 아니, 세상에. 이게 지금, 이게, 물론 300명이니까, 뭐 여기서 조금 더 많고, 저기서 많고의 차이지. 그쵸.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이 정치가 이렇게 딱 반이 됐다는 거는 국민들의 삶도 정서도 계속 거기에 이렇게 갈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끼리가 단합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끼리 단합을 하려고 해줘야 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줘야 될 일이잖아.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분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열. 끝도 없는 분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진짜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은 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그 남한에서 또 이제 이념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고 이게 뭐 정치뿐만 아니라 뭐 세대 갈등이나 빈부 갈등 이런 게 극심하다고 하니까 이대로 정말 괜찮나 이걸 좀 자문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도 뭐 빨강 이렇게 뭐 파랑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를 이렇게 합쳐서 네. 도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시죠. 저보다 더 젊으시죠.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쪽이 잘못했다. 이래갖고 이쪽을 막 그냥 공격을 해서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해봤잖아요. 여기서 했는데 또 이쪽이 또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볼 때도 거의 한 15년씩인가를 몇십 년을 해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도 사실은 계속 저쪽은 저쪽을 또 원망하고 이쪽은 이쪽을 원망하니까 이걸 만약에 한 집안으로 봅시다, 우리가. 이게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럼 60대고 70대고 80대는데 계속 이걸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가. 네. 그런데 이게 한 집안으로 봤을 때 엄마하고 아빠 대화가 안 된다고 해보세요, 이거. 네. 이거는 이게 서로 대화한다면 누가 힘들어요? 이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자식들? 그러게요. 이게 우리 이 선량한 보편적인 일반 국민 시민들은 또 거기에 이제 막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막 나는 막 해서 어디가 싫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쪽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네. 이쪽이 싫으니까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또 이쪽은 또
나는 뭔지도 몰라. 그냥 뭐 공이 잘 모르는데 아 이쪽이 싫으니까 나 이쪽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색깔로 이 색깔 이거 옛날에 우리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원장님 임진왜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임진왜란 때 옛날에 어땠었어요? 공부를 하셨잖아요. 옛날에 많이 그런 역사 공부하셨잖아요. 이 이제 일본에 이제 파견을 보냈는데 동인서인이라고 그때 이렇게 있었는데 일본에 파견을 보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아유, 모릅니다. 모르셔요? 네. 우리 홍적용. 그래서 결과. 갔다 와서 조정에 보고를 하는데 이제 셋 중에 두 분은 이제 심각하다, 이 분명히 쳐들어온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말 듣고 그때 조정이 너무 분위기가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한 그 갔다 왔던 대신이 아니다, 이거 전쟁 같은 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했다는 거는 맞아요. 알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인 서인에서 이 통신사에 네, 네. 보냈어요. 거의 1년인가 2년간이에요. 가서 일본에 보냈는데 이 서로 이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네, 서로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하면 야야 그거 틀렸어. 이쪽에서 막 야야야 그거 아니야. 이래는 이제 서로 당쟁이라고 해요. 그 당. 뭐 지금도 우리 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당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니까 한쪽은 전쟁 준비가 이미 끝났다.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왕한테 선조. 그래서 또 다른 또 동인의 반대만 만약에 서인이면 이제 어딘지는 모르는데 그쪽은 반대쪽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냐. 전쟁 기미도 안 보인다. 무슨 전쟁 준비냐. 이러니까 판단 내리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 일리 갔다 저리 갔다 일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무슨 뭐 통일된 구심점이 없잖아. 둘이가 어느 정도 의견이 맞아지면은 빨리 뭐를 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전쟁 준비를 안 하는 쪽으로 했다. 결국 뭐예요? 8년 동안 완전 그게 한 번의 미스, 한 번의 생각이 잘못된 서로의 그런 다툼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지금까지 와서도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민심이죠. 그렇죠. 결국은 민심이죠. 결국은 민심인데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히 이거 딱 아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림 하나가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너무 이게 지금 그러게요. 적나라하게 요번 거를 보여주는데 이번 총선의 결과 네. 요번 결과예요. 제가 일부러 그래 제목도 제가 안 넣었어요. 하도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좀 어떤 생각도 드냐면 원장님 일단 이거 보신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이 진행하시면서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이라는 그 자체도 제가 가만히 저를 들여다보니까 저의 성향은 뭐 이렇게 누구 다투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 용어로 지금 갈라치기라는 용어를 최근에 저는 정치 용어에서 갈라치기 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고 나니까 저래서 되겠냐라는 생각이, 이거는 심각하다. 이건 심각 정도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나눌 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누는 게 이제 만약에 이제 4인 가족으로 보잖아요. 네네. 그럼 아빠 있고 엄마 있고 뭐 아들 있고 딸 있다고 치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웃집 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이게 아빠 엄마끼리도 갈라지고 아들 딸도 갈라지고 네. 남녀 간의 젠더 갈등도 네. 심각해요. 지금 젠더 갈등이. 아직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통합을 해서 하나로 모아서 가도 지금 부족한데 계속 이렇게 네. 분열의 핵분열처럼. 예? 그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도 장가를 가고 싶어도 네. 우리 이제 제 경험담은 아닌데 이렇게 옛날에는 마음에 드는 이제 이성이 있으면
정말 구애를 했어요. 네. 예, 경험. 맞아요. 남자가 막 쫓아오면 네. 좀 싫어도 되게 너무 열심히 진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네. 진짜 진심인가 보다 하면 그래 우리 한번 뭐 살아보자 네. 단칸방이라도 이렇게 좀 받아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말 몇 마디 하거나 몇 번 가서 좀 어떻게 돼요 요즘 같으면 말만 잘못 걸어도 어떻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냥 가요. 네. 그냥 가요. 경찰서 예쁘다라는 소리만 잘못해서 잡혀간 시대가 됐다 보니까. 아니 솔직히 그리고 요즘 어찌어리까?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위축되죠. 위축돼요. 그리고 이제 좀 심한 얘기인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지금 딱 분열이 돼 있냐면은 네. 이 국민 정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겠죠. 아니 이게 국민 마음이잖아 이게. 네, 네. 그러면 또 이거는 투표만 그런 거잖아. 근데 투표가 아니라 모든 남녀, 세대, 뭐 소득 격차 간에 뭐 이런 게 분열이 네. 이게 각 요소마다 다 지금 아주 그냥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이렇게 운동하는 있잖아요. 이렇게 하천변에 운동하잖아요. 이렇게 네. 조깅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하잖아요. 요즘 그 잘 돼 있잖아요. 그런 네. 거는. 그런 건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이제 여성분이 이 롤라 있잖아요. 이게 네네. 이게 롤러. 이렇게 그걸 타다가 넘어진 거야. 네. 이렇게 스케이트 뭐 보드 같은 거 타다 쾅 넘어졌는데 웬만한 우리 같으면 옛날 같으면 막 사람들이 가서 어이구 빨리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네. 얘기했잖아.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니까 못 간다니까. 접근을 못하는 예, 거죠. 왜냐하면 팍 쓰러졌는데 이것도 뭐 부축한다 뭐 한다 하다가 네. 젊은 친구도 만약에 여기 봤다고 치면은 네. 가서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저 홍정현님은 만약에 딱 저기 됐어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심으로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남성이 여성을 도와주는 입장이었는데 네. 여성이 이게 좀 신체 터치 이런 게 불쾌감이 표했어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좀 문제가 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게 또 보도가 네. 나가버리니까 맞아. 남자분들이 젊은 이제 뭐 제 주변에 이제 뭐 지인의 뭐 아들이나 이런 얘기, 그걸 왜? 네. 아이 나또 네, 네, 네. 이런다니까.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네. 불안하고 그러면서 짜증도 나고 젊은이들이 아 그래 뭐 너는 그래 또 뭐 이렇게 갈등이 막 무언의 갈등을 해. 그냥 네. 일반 아무 상관없는 일반 이성인데도 반감을 갖는다니까 이게 지금 네.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건 자꾸 누가 조정을 하냐.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뉴스를 하루 종일 나오는 방송을 보세요. 우리 선거 때도 네, 봤지만 네. 방송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분열과 싸움과 네. 서로 트집 잡고 맞아. 서로를 욕하고 하는 모습만 1년 365일을 보니까 이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렇고 네. 이게 분열이에요, 분열. 그냥 네. 핵분열이에요, 이게 핵분열. 그러니까 분열이 된다는 건 뭐예요? 구심점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네. 하나로 힘이 모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세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누가 확 이렇게 좀 어떤 뭐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같을 때는 뭐 그냥 저도 어렸을 때지만 잘 살아 보세 뭐 새마을 운동하면 딱 이게 중심이 섰거든요. 맞아. 아무리 힘들어도 네. 그래 나는 뭐 아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이웃집 형도 그렇고 누나들도 막 그냥 열심히들 일하고 뭐 군소리들이 별로 뭐 불평물만들도 별로 야 열심히 하면 되지 이놈아 하고서 막 이런 것이 좀 비전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희들이 살 때만 해도 정말 모두가 합심해서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다 모래알처럼 그러니까 다 그렇게 흩어지기만 해서 우리 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우리들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정말 민망스럽고 미안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라는 그러니까요. 이 생각에 분열만 배우는 거지 분열만. 진짜 안타까워요. 계속 분열만 배우는 거지 이게 분열만 핵분열인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서 또 요 안끼리도
이 색깔 속에 있는 것끼리도 또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것이 계속 나오죠. 네. 방송에도.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핵분열이라고 안 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그죠? 진짜 아까 비유하신 것처럼 집안으로 비유하면은 네. 정말 전형적으로 망해가는 집안. 네, 그리고 맞아요. 망해가는 집안인 네. 거야. 그게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고 서로 잘하는 분야가 있을 텐데 네. 그래 엄마한테 맡겨보자고서는 뭐 못하니까는 뭐 잘하는 것도 있었을 텐데 분명 그렇죠. 엄마는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나 엄마 쫓아내고 내가 해야겠다 하면서 오히려 아이들 앞에서 우리 서로가 좀 분열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좀 합쳐서 뭔가 해보자 이런 게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죠. 엄마는 저래서 안 되니까 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또 막상 해보면 또 자기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좌든 우든 서로가 가진 장단점이 있을 텐데 이거 좀 그러게요. 좋아해서 어떻게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릴지를 이제 좀 연구하고 그런 거에서 희망을 줘야 되는데 제가 정말 듣기 싫은 게 선거 때 꼭 심판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 말 너무 듣기 아유, 싫더라고요. 다도 내가 좀 우리가 진짜 이런 거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네. 쟤는 저렇게 망쳤으니까 쟤는 뽑으면 안 되니까 나를 뽑아라. 내가 뭘 할지를 모르게도 쟤보단 낫다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그걸 듣는 상대방은 너는 이럴 거 아니야. 네.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아, 저분도 잘하시는데 나도 이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래야 될 거 그게 아니에요? 예의가 있고 진짜 그렇지. 지도자의 품격이 아니, 있는 건데 다 잘못됐고 네. 내가 하면 된다고. 네. 저는 또 아, 그런 이번 게 선거 어딨어. 때 또 그 글을 보면서 야, 너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는 덜 나쁜 놈을 찍어. 다 나쁜 놈들인데 네. 덜 나쁜 놈을 찍어야 진짜 되는. 모든 국민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네. 진짜. 그 글을 보면서 아 세상에 뭐 갈 때까지 간 거냐 이게 어떻게 된 네. 거냐라는 생각이 정말 아니, 마음을 좀 아프게 진짜 했어요. 이게 마음이 아파요. 네. 진짜. 그리고 뭐랄까 어차피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기운이 안 나요. 진짜. 맞아. 예? 뭐 신바람이 좀 나야 되는데 네. 신바람이 안 나는 거야. 이 시간을 이렇게 포비해야 되는 거냐는 거야. 이거를 매일같이 그걸 보면서 왜 내가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닌데 돈은 다 가져가면서 좀 밝게 좀 막 단합돼서 좀 우리 저 회식하는 분위기처럼 이렇게 좀 하는 모습도 좀 보고 싶은데 글쎄요. 맨날 왜 나 이러다 정말 이제 이거 뭐 세월 좀 뭐 오래 살겠지만 아니 좀 그런 걸 보고 재밌게도 살 수 있을 텐데 네. 너무 안타깝다. 비전이 안 보이니까. 근데 나만 비전이래.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래. 어떻게 그런 사고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지금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혼자가 아니죠. 네, 지구를 떠나면 같이, 모를까. 더불어 사는 이 사회에서 이거 정말 모범이 돼야 될 그런 아이고. 사람들이 계속 분열만 조장해내고 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선거 말씀 이제 하니까 저는 사전선거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게 처음엔 없었을 거 없었다가 없었어요. 생긴 거죠. 없었는데. 없었다가 생겼는데 그거 확인해 볼게요. 일단 네. 제가 지금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12년 전? 12년 전.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선거 끝나고. 네, 나서. 사전선거 왜 하냐. 음. 네네. 이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아무래도 원장님 많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그래요? 우리 한 타임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네네. 아유 어떻게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 뭐 주저주저 떠드는 말인데 그냥 좋게 그냥 들어주시고요. 하여튼 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혜님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다음 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